회의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상사의 말에, 프레젠테이션에, 명백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프로젝트에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모두가 느끼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 불편한 진실. 이건 아닌데 바로 그때 누군가 손을 듭니다. 정적을 깨는 목소리. 잠깐만요. 이 계획의 가장 큰 약점은 생각해 보셨나요?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던진 사람을 마치 이단아처럼 쳐다봅니다.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하지만 몇 초 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그게 걱정됐어요. 불편한 질문 하나가 집단적 침묵의 댐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습관. 그것은 사회 부적응의 신호가 아니라 희귀한 지성의 표식입니다. 왜 우리는 명백한 문제 앞에서도 입을 다물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회적 압력 때문이죠. 우리는 소속되고 싶어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여러 개의 선 중 길이가 같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핵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참가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연기자였고 이들은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75%의 참가자가 최소 한 번 이상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수의 틀린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조 압력입니다. 우리는 틀리는 것보다 그룹에서 혼자가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진실보다 소속감이 우선되는 순간이죠. 불편한 질문은 이 암묵적인 규칙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모두 동의하는 척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최선인가? 라고 묻는 행위니까요. 또 다른 심리적 함정은 다원적 무지입니다.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적으로는 특정 규범을 거부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잘못 생각하는 현상이죠.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멋진 옷을 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이때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라고 외치는 아이가 바로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두가 공유하던 거짓된 현실을 단숨에 깨뜨립니다. 불편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다원적 무지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동의 이면에 숨겨진 집단적 불안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능력이 희귀한 지성의 증거일까요? 첫째, 지적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나는 모른다 또는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지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고 동의하는 척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아는 척하는 것보다 진짜로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높은 수준의 메타인지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 그 자체를 생각하는 능력 말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우리의 가정은 타당한가?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은 생각의 2차 수준, 즉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원적인 반응에 머무를 때 그들은 시스템 전체를 조망합니다. 셋째,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배척의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미움받을 용기. 이것은 지적인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감성적 능력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위대한 발견과 혁신은 언제나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구가 정말 우주의 중심일까? 코페르니쿠스와의 사과는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만 떨어질까? 뉴턴, 이 모든 종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다윈. 그들의 질문은 당시의 통념을 뒤흔드는 지극히 불편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편안함은 현상 유지를 낳지만 불편함은 성장을 낳습니다. 물론 모든 불편한 질문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눈치 없는 질문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기 똑똑함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려는 의도.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건설적으로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방안의 코끼리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애써 무시하는 가장 큰 문제, 가장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질문을 비난이 아닌 탐구의 형태로 만드세요. 이 계획은 멍청해요가 아니라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처럼요. 나를 주어로 사용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반응을 관리하세요. 당신의 질문은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낳을 겁니다. 정적, 방어적인 태도, 심지어 분노까지도요. 여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미리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목표는 인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종종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을 던진 후 찾아오는 어색한 침묵을 견디세요. 그 침묵은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세요.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혹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요. 나는 왜 이걸 믿고 있지?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거지?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결론적으로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습관은 당신을 트러블 메이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현실 확인자, 리얼리티 체커로 만듭니다. 그것은 안일함의 안개를 걷어내고 위험한 자기 기만을 방지하며 집단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당신 내면에서 작은 아니요 또는 왜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희귀한 지성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목소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